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가겠습니다. 오랜만에요. 제 옆에 이정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좀 시간 되실 때 뭐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센터장님 모셔서 오늘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제가 잠깐 홍보 타임 좀 갖겠는데요. 선대인의 신작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제 책 부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3년 만에 이제 새로 책이 나왔는데요. 자, 이 책은요. 2015년 말에 제가 냈던 선대인의 빅픽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때. 이 책과 좀 궤를 비슷하게 하는 책인데요. 경제와 산업의 큰 흐름, 그리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이걸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빅픽처였는데, 이번 책은 투자와 연결할 뿐만 아니라 뭐 인식, 라이프스타일, 또 커리어의 변화를 어떻게 갖고 갈 건가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게 이제 짧은 기간에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상당히 국내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바꾸는 지속되는 힘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곁들여서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6가지 경제적인 구조의 힘, 또 코로나 이후 10가지 경제 현상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그에 이어서 어떻게 이런 변화된 시대에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 또 투자를 할 것인가,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10년 동안 잘 통하지 않는 가치 투자, 전통적인 가치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헷갈리게 하는 단타 매매 사이에서 헷갈리는 분들한테 제가 실적 중심의 투자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회 되신 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7월 9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사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한테 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센터장님, 제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 센터장님은 책 안 쓰세요? 책이요? 글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책을 쓸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갖고 계신 분인데,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건 너무 겸양의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책 속에 이종 센터장님도 나옵니다. 그래요? 뭘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커리어 준비와 관련해서 정규 직장에서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자신만의 컨텐츠 역량을 가지고 뭐 노후를 잘 가꾸기 위한 그런 이제 실력을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센터장이 바로 딱 옆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소장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제 책에 썼는데 어떻게 이정우 센터장님이 등장하는지 아시고 싶으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사서 보겠습니다. 저는 뭐 센터장님 그냥 드려야죠. 저 선대인의 3년 만의 신작 부의 재편이 7월 9일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탁월한 해법을 만나보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하반기 이제 경제 전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뭐 코로나 충격이 갑작스럽게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에 전망했던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만 보면 뭐 세계 대공황 이후에 가장 뭐 악화된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충격이 오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경제 또 향후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중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경제 전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우선 이제 한 2월 달서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를 점검해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간에 그래도 과거에보다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뭐 당초에 그 우려했던 것처럼 뭐 마이너스 40%의 성장이 나온다 이런 건 없었고요. 아마 이제 그 2분기 성장률이 아직 안 나왔지만 선진국 같은데 특히 미국 같은데 연율로 뭐 이렇게 그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된 이유를 보면 물론 강한 정책이 들어갔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큰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현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난리가 나거나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 앞으로의 과정을 한번 보면 또 앞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V자 형태로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가 V자 형태로서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는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근거를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뭐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잡힐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 가제로서 가정으로서 깔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또는 과거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공급 과잉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 전체적인 원래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하반기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놓고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되면 우선은 예상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코로나19의 형태죠.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러니까 종의 형태로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형태가 3월 달까지 크게 이루어졌고 5월, 6월 달에 조정을 했다가 6월 달 후반 들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2차 확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일단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가장 현재까지도 확진자가 많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 미국이 이런 의문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를 과연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준 형태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코로나19를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퀘스천을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상, 이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뭐 코로나19가 2차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3월 달처럼 경제활동을 봉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경제가 V자 형태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어느 중간 정도에서 끊어내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제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정책이 사실상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건 간에, 그러니까 무슨 아주 조그만 이머징 마켓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나 이런 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선진국들 이런 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더 이상.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0%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내리고 말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소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놔 버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의 유일한 것은 이제 재정 정책 네. 이 부분들인데 재정이 어느 나라든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튼 이제 정책을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중간 정리를 조금 하면 예. 뭐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충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각국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예. 또 그에 따른 뭐 시민들의 또는 사람들의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예상보다는 좀 덜할 거다 충격이. 하지만 하반기는 우리가 깊이 내려갔던 만큼 또 빠르게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각국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부양책, 뭐 또 이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더 확대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대만큼 빨리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생산 경제 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이 돼서 전면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또 경제 봉쇄를 풀어서 활동을 재개하니까 지금 확 늘어나 있는데 그냥 뭐 트럼프는 마음이 급하니까 대선 앞두고 그냥 뭐 확진자가 늘어나든 말든 의료 시스템 붕괴만 안 일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으면 그냥 가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거의 뭐 그 미국만 그런 거는 또 아니고요. 거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과 그 다음에 경제가 같이 간다 이런 형태로서 이제 그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2월 달이나 3월 달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형태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2월 달, 3월 달에 나왔던 정책도 그렇고 여태까지 나왔던 많은 정책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이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창조적인 그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실업이 과연 빨리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떨어졌을 때의 실업률이 14%대였다가 지금은 한 이제 11%대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2달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올라왔으니 이 속도로서만 가게 되면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한 3, 4%, 5%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죠. 왜 지금 5월 달, 6월 달에 그 고용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느냐? 물론 이렇게 빨리 내려갈 때에 이 부분도 이게 반대로 작동을 했던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실업이 되고 그러는 거를 지원해 줄 때에 그 서약서를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달 정도,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이걸 이렇게 도와주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당연히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모양이 이제 정말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5월, 6월 달에는 경제 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튼 보게 되면 경제 변수들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V자 형태의 반등이 4월 달서부터 4월 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오는 변수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높게 나오는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건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면 3분기 중반 내지 3분기 후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중반이면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9월 정도가 돼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숫자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숫자로서 나오는데 그 좋은 숫자가 나오면서도 계속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 논쟁이 벌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선대인의 3년 만의 신작 부의 재편이 7월 9일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탁월한 해법을 만나보십시오. 제가 사실 이번 책에도 썼고 또 사실 제가 일의 미래라는 책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도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경제 위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일자리가 예전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이게 충격이 지나가서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일자리가 따라서 그냥 회복이 딱 되는데 90년대 이후로는 미국의 경우에 주로 미국의 경우이지만 한국도 사실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나고 나도 처음에는 경기 회복 잠깐 될 때 약간은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 쭉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 늘어나는 일자리가 뭐냐면 정형화된 일자리.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하는 일자리. 그게 생산직이든 행정직이든. 이번 충격은 저는 그런데 이중의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충격이기 때문에 경제 충격은 분명히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큰 흐름에서 그런 이제 흐름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의 성격 자체가 이게 언택트를 촉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야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저 감염병 사태가 번져도 공장 계속 돌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중소기업 CEO들 대상으로 강의 한 번 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적석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이 요 코로나 사태 끝나고 조금 자금 여력이 되면은 자동화에 더 투자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 부분인데 제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약간 옆으로 좀 샜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경제인 거고 그러면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70% 이런 정도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 실업이 더 이상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셔야되는 순간서부터 이제 경제가 그거에 따른 영향을 쭉 계속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도 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보게 되면 이게 어지간해서는 회복이 되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쭉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것 중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다른 이 부분들 하나 보면 역시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작년도 정도로서 1차는 이제 타결이 올해 초에 됐었고 선거 때까지 굉장히 좀 이제 조용히 지나갔다가 내년 정도서부터 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직 별로 그렇게 외부로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없지만 우선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왜 중간에 이제 6월 달에 보면
그 백악관의 그 통상 그 비서관입니까? 이게 그 얘기를 했었죠. 그 1차 합의 냈던 거를 이게 깨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2시간 만에 막 백악관에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걸 봤을 때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요. 백악관 내에서는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제 청와대 비서관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이 그 백악관 내에서의 기류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그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예, 약간 그렇죠. 주스 담은 약간 느낌. 이제 주워 담아서 이게 뭔가 전달이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일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역시 모두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뭔가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이제 카드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까지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슈와 그다음에 인물과 구도와 이 싸움인데 가장 큰 부분이 구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구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서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구도를 한 번 정도는 흔들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고려하게 되면 요 미중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까지를 같이 엮는 전면전의 형태로서 계속 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죠. 지금도 보면 미국이 통상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서로 밀어붙이는 형태로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래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어떤 전략 핵심 기술 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도전국을 꺾는 데서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2라운드는 기술 패권 전쟁이 될 가능성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화웨이를 걸고 넘어지고 반도체를 걸고 넘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결국에 보면 1라운드 때의 그 무역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건 이제 전초전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본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제서부터 어떤 형태로 시작하느냐 하는 거의 문제일 뿐이지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수순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3개월 반 남은 기간 동안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굉장히 크게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모두 다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국내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IMF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OECD나 이런 데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를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오는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무역이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비가 둔화된다든가 이런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고 예, 그렇죠. 뭐 특히 이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을 잘해서 내수는 비교적 그래도 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 이게 미국이라든지 특히 뭐 중국은 그나마 이제 이번에 좋아지면서 조금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약간 쉬게는 만들던데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우리가 어쨌거나 또 주요하게 거래하는 그런 국가들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뭐 경기를 이렇게 좀 끌어내리는 그런 이렇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그 압력이 과연 어느 만큼 되고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못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좀 그 가늠이 될 텐데 역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에 의해서 경기가 영향을 받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썼던 이런 부분들 양쪽의 추를 놓고
그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반기는 원래 예상은 상당히 빠른 형태로서 올라오는 형태였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하반기라는 게 3분기보다는 좀 4분기 쪽,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지체되는 느낌이 좀 더 들 거다. 더뎌지는 형태가 네, 그런 좀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 경제가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뭐 2월부터 해서 이렇게 뭐 충격을 받아서 올라오는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사실 뭐 금방 뭐 제어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형태 또는 관리한다고 믿을 수 있는 형태로 어쨌거나 가는데 이게 정말 겨울철 되면 뭐 이른바 이제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재확산이 대규모로 다시 이제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도 뭐 웬만한 나라들이 전면 봉쇄로 가지 않고 이제는 그냥 바이러스를 견디면서 그냥 함께 어차피 이 사람들 아파 죽는 것보다 배고파 죽는 걸 더 힘들어하니까 그냥 버티고 웬만큼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2월 달, 3월 달 그래서 이제 경제를 폐쇄시키고 했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제 활동을 폐쇄했더니 거기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게 우리 그 교훈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견디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나면 나는 거고 그거를 뭐 어떤 수준에서 차단하고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가면서 언제쯤 백신이 나오고 언제쯤 치료제가 나올 것이냐. 그때까지 그냥 이제 견뎌가면서 경제를 이제 꾸려가자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경제를 다시 폐쇄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폐쇄가 돼서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은 갑자기 뭐가 폐쇄되는 것보다는 질병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이 없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려가는 부분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모든 경제 활동이 딱 일거에 다 멈춰 서버린다 이러는 건 이제 없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는 뭐 저 차 운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뭐 전속력으로 달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가다 쓰다를 반복하는 국면들이 뭐 하반기에 또 뒤쪽으로 갈수록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정우 센터장님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하반기 경제 전망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 관심 있을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그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